안녕하세요. 사연을 읽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연. 나이는 48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남편의 외도나 폭력 같은 걸 상상하는 모양이지만 아니요. 제 15년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건 명절 전날 시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준 A사용지 몇 장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종이에는 제 인생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죠. 작년 추석 모든 것이 끝났던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모든 것은 1년 전 그날 시댁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느 때처럼 남편은 옆에서 신나게 라디오를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죠. 이 사람한테 명절은 그저 쉬는 날, 가족들 보는 날이겠지만 저한테는 글쎄요, 뭐랄까. 곧 닥쳐올 재앙을 예감하지 못한 채 마지막 평화를 맛보는 시간이었달까요. 자기야, 이번에 엄마가 자기 고생한다고 용돈이라도 좀 챙겨주실라나? 남편이 해맑게 웃으며 말하는데 저는 그냥 창밖만 쳐다봤어요. 용돈 내 주시겠죠. 하지만 그 돈에 담긴 의미를 이 사람은 평생 모를 거예요. 그건 고생했다는 위로가 아니라 이만큼 줬으니 이만큼 일해라는 무언의 계약서 같은 거라는 걸. 시댁 현관문을 여는 순간 기름 냄새가 확 끼쳐왔어요. 아,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냄새. 거실에는 이미 시누이 식구들이 와서 과일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더군요. 제 딸아이와 아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가 안기는데 어머님은 아이들을 한번 안아주고는 곧장 저를 쳐다보셨죠. 어이구, 이제 오냐? 길이 많이 막혔나 보구나. 얼른 손 씻고 들어와서 전부터 붙여야겠다. 내 형님은 애들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안 되겠어. 네, 내 형님이요. 제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누이죠. 40이 넘은 시누이는 지금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집 애들은 저희 애들보다 훨씬 큰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그들만의 가족이고 저는 그저 이 명절이라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 초대된 외부 인력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네, 어머님, 금방 준비할게요. 이미 제 앞치마는 부엌 한쪽에 고이 걸려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것도 아닌데 모두가 저것이 제 것이라고 알고 있는 이상한 물건. 그걸 허리에 둘러매는 순간 저는 김지연이 아니라 이 집 며느리가 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들을 보니 한숨부터 나왔어요.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 앞에서 몇 시간을 서 있었을까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기름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때 어머님이 부엌으로 어슬렁 들어오셨어요. 도와주러 오신 건 아니었죠. 언제나처럼 검사하러 오신 거였어요. 어디 보자. 지연아,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르는 거 아니니? 느끼한 건 몸에도 안 좋아. 그리고 뒤집개는 그걸로 하면 전 다 부서진다. 내가 저번에 사다 준 실리콘 뒤집개는 어디다 두고. 하여튼 살림을 똑 부러지게 하는 구석이 없어. 물론 그 뒤집개를 태운 장본인이 바로 어머님이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아버님 탕약을 데운다면서 빠맣게 잊어버리셨던 건 어머님 기억 속에서는 이미 지워졌나 봅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젖만 뒤집고 있자 이번에는 시누이가 어슬렁거리며 부엌에 들어왔어요. 냉장고에서 시원한 식혜를 꺼내 컵에 따르면서 말했죠. 와, 언니,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애들이 배고프다고 난리인데. 아 참, 우리 민수는 새우 알레르기 있으니까 새우 꼬치전은 따로 빼서 부쳐주세요. 혹시라도 섞이면 큰일 나니까. 프라이팬도 다른 걸로 쓰셔야 하는 거 알죠?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는 다시 거실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네, 알죠. 당연히 알죠. 15년 동안 제가 그걸 몰랐을까요? 하지만 고맙다는 말 대신
당연하다는 듯한 명령조의 말투가 제 심장을 쿡쿡 쑤셨어요. 한참 전을 부치고 있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 한 캔을 꺼내더니 프라이팬에서 막 건져낸 따끈한 동태전을 하나 집어 입에 쏙 넣었어요. 이야 역시 이 맛이지. 자기가 한 전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고생이 많아.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고는 다시 거실로 사라졌어요. 텅 빈 부엌에 다시 혼자 남겨진 저는 허탈한 웃음만 나왔어요. 칭찬 한마디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는 저 천진난만함이 오늘은 유독 원망스러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고 제가 몇 시간 동안 허리 한번 못 펴고 만든 음식들이 상에 올랐어요. 저는 앉을 틈도 없이 음식을 나르고 아이들을 챙겼죠.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게 우리 딸은 어쩜 이렇게 시댁사랑을 받는지 몰라. 이번에 시아버님 생신이라고 명품 스카프를 사왔다는데 사돈어른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셨단다. 복덩이야, 복덩이. 그 말을 받아서 시누이가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엄마도 전 그냥 운이 좋은 거죠. 요즘 세상에 누가 며느리한테 명절 음식 다 하라고 시켜요. 저희 시어머니는 언니 고생하는 거 보면 기절하시겠다. 안 그래, 여보? 시누이와 그 남편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제 면전에 대고 하는 말이었죠.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마쳤을 때 어머님이 저와 남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그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셨죠. 한번 열어보거라.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뒤로 15년간의 기록을 좀 정리해봤다. 봉투 안에서 나온 종이의 제목은 며느리 김지연 15년 결혼 생활 중간 평가서였습니다. 중간 평가서요? 내가 무슨 입사 시험을 본 것도 아닌데 이게 대체 뭐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눈은 홀린 듯이 다음 줄을 향했죠. 첫 번째 항목이 명절 및 제사 노동이래요. 15년 동안 총 60번 세상에 이걸 돈으로 계산해놨어요. 1회 노동 가치 20만 원, 총 가치 1200만 원 하. 제 15년의 노동이 고작 1200만 원짜리였군요. 다음은 시부모 공격 및 방문. 병원 모시고 간 횟수까지 세워놓으셨네요. 85번. 그런데 뒤에 이게 뭐죠? 가끔 피곤한 기색을 비추어 성의 항목에서 마이너스 10점 감점. 네, 제가요? 아버님 쓰러지셨을 때 밤새 뜬 눈으로 간호했던 그 밤에도 저는 웃고 있었어야 했나요? 남편 내조 만족도는 75점. 남편 아침밥을 주 2회 이상 거름. 자녀 양육 상태는 80점. 가끔 인스턴트 식품을 먹임. 네, 맞아요. 당신 아드님은 회식하고 들어오지도 않는 그 저녁에 저 혼자 지쳐서 피자 시켜준 적 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였군요. 그래서 제 결혼 생활 총점은 78.5점. 등급은 B. 총평에는 이렇게 쓰여 있네요. 주체적인 판단이 강하고 시댁에 대한 헌신이 다소 부족함. 향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아, 헌신이 부족했구나. 내가 마지막 장을 넘기는 손가락에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어머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주셨던 용돈, 아이들 입학 선물, 저희 이사할 때 보태주신 돈의 목록과 날짜, 금액이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쓰인 마지막 한 줄이 제 가슴에 뒤수처럼 박혔죠. 서로 주고받은 것을 명확히 해야 오해가 없는 법이다. 아, 이제야 알겠어요. 이건 가족이 아니었구나. 이건 철저한 거래였구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죠.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봤어요. 내 편, 내 남편이라면 지금쯤 불같이 화를 내며
이 종이를 찢어버릴 거라고. 내 대신 어머니에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쳐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당혹감과 난처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는 아이 같았죠. 어머니, 이건 좀 그래도 지연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였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뜨며 쏘아붙였죠.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다 사실이잖니. 너희가 우리한테 받은 게 얼만데. 지연이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어. 그래야 더 발전이 있지. 그러자 남편은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딴에는 정리하신 거겠죠. 하하. 그 억지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아,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아내인 나보다 엄마인 저 여자가 더 무서운 거구나.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도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신우이가 다가와 제 손에 들린 종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 언니 왜 그렇게 놀라요? 그거 사실 제가 엄마 도와서 컴퓨터로 표 만들어 드린 거예요. 말로만 하면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이렇게 문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게 요즘 시대에 더 깔끔하고 효율적이잖아요. 우리 서로 발전하자는 좋은 뜻인데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이 모든 게 모녀가 합작한 한 편의 연극이었던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평가서라는 종이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점수가 너무 짜네요. 제가 15년 동안 한 일이 고작 B등급밖에 안 된다니. 너무 억울해서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는 제가 어머님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 해요. 뭐라고? 아들 인생에 사사건건 개입해서 40 넘은 아들을 아직도 엄마 품속 자식으로 만든 죄. 마이너스 50점. 며느리가 명절마다 허리가 끊어져라 일하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품평만 하신 죄. 마이너스 30점. 당신 딸은 귀한 손님처럼 소파에 앉혀놓고 며느리만 종처럼 부리신 죄. 마이너스 40점. 총점이 마이너스네요. 어머님, 시어머니로서 자격 미달이세요. 형님, 지금 미쳤어요? 어디서 어른한테. 신우이가 소리치자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이건 말대꾸가 아니라 평가예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점수도 궁금하세요? 명절에 빈손으로 와서 음식 타박만 하다가 갈 때는 양손 가득 싸들고 가는 거. 염치 점수 0점 드릴게요. 이게 정말. 저는 다시 어머님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왜 남편 아침밥을 가끔 걸렀는지 아세요? 10년 전에 제가 둘째 가졌을 때 입덧 때문에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어서 누워있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임신이 유세냐고 하셨죠. 그때 서러워서 밤새 울다가 하혈했던 거 기억나세요? 병원에 실려가서 유산할 뻔했던 저한테 병문안 한 번 안 오셨던 거 기억하시냐고요. 제 말에 어머님 얼굴이 하얗게 질리자 옆에서 듣고만 있던 어머님이 악을 쓰셨어요. 얘가 정말 보자 하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애 못 낳은 게 내 탓이라는 거니? 우리가 너희 결혼시키고 집 얻어줄 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배은망덕하게 이런 소리를 해? 그때 남편이 소리쳤죠. 지연아, 그만해.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지막으로 웃어주었어요. 여보, 당신은 오늘 나한테 확실히 보여줬어. 당신 아내는 내가 아니라 당신 엄마였다는 걸. 난 이 집안의 딱 B등급짜리 며느리였던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남편이 앞을 막아섰지만
더는 그에게서 어떤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비켜. 나. 이 집안 며느리 노릇 오늘부로 끝낼 거야. 당신은 평생 당신 엄마한테 점수나 매겨달라고 하면서 살아. 제가 현관으로 향할 때였어요. 등 뒤에서 신우이가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내뱉는 말이 들려왔어요. 흥. 잘 가세요. 우리 오빠가 언니 없으면 못 살 줄 알아요? 까짓 거 이혼하면 그만이지. 오빠 능력에 더 젊고 집안 좋은 여자가 줄을 섰어. 누가 누굴 동정하는 거야. 지금.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15년 동안 저를 올가매던 그 집의 기름, 냄새와 숨 막히는 공기로부터 드디어 해방된 기분이었죠.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친정 부모님께 걱정을 안겨드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제 편이 되어줄 유일한 사람, 제 친구 수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경이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참고 있던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수경이는 제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죠. 잘했어. 100번, 1000번 잘했어. 진작 그랬어야지. 이 바보야. 그날 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들은 제 가슴을 더 차갑게 만들 뿐이었죠. 엄마, 쓰러지셨다. 내가 책임져. 애들은 어쩌고 너 때문에 명절 망쳤어. 당장 들어와서 빌어. 단 한 개의 문자에도 제 안부를 묻는 말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전화를 받자 남편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당신도 어른들 앞에서 너무했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일단 좋게 풀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좋게 풀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은 괜찮고 내가 내 상처를 말한 건 잘못이라는 거야? 제 반박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인생을 끝장낸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엄마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 아파트 살 때 우리 엄마가 돈 보태준 거 잊었어?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는다고 전화래.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영원히 내 편이 될 수 없겠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꼭 필요한 서류와 아이들 물건을 챙기러 수경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타났어요. 어디서 뭘 하다 이제 기어들어와. 그들은 이미 제 집에 멋대로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시누이는 팔짱을 낀 채 집안을 둘러보며 비아냥거렸어요. 형님, 우리 엄마가 사준 김치 냉장고랑 소파는 다 그대로 있네. 우리 오빠가 벌어온 돈으로 산 거니까 나갈 땐 몸만 나가야 하는 거 알죠? 시어머니는 더했습니다. 제 옷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화장대 위에 놓인 채 매물 보석함을 열려고 했어요. 이거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 아니냐? 내가 이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걸 다 챙겨나가려고 해? 당장 내놔. 제가 앞을 막아서자 시어머니는 제 팔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죠.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경이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제가 미리 연락해 둔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의 행동은 명백한 주거 침입이며 지금 하시려는 행동은 절도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죠. 그리고 아파트 보조금은 차용증이 없는 한증여로 간주되며 지난 15년간의 가사노동 역시 재산 분할에 있어 명백한 기여분으로 인정됩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손에는 그 결혼 생활 중간 평가서가 들려 있었죠. 저는 그걸 변호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저의 가사 노동 가치를 시어머님께서 직접 1200만 원으로 산정해 주신 귀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 집안의 가족이 아니라 고용인에 가까웠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 부분도 위자료 산정에 꼭 참고해 주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자신들이 저를 모욕하기 위해 만들었던 무기가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점수 매겨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평가서를 제 스스로 써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제 점수는요? 글쎄요, 새로운 행복을 향해 용기를 낸 저에게 오늘은 A를 주고 싶네요.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